자, 우선 갑의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습니다. 규제지역. 을한테 팔았습니다. 유동적 무효는 매년 예상문제입니다. 무조건. 자, 계약금은 지급을 했고, 자,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래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까지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허가를 받지 않은 요 매매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데 허가 받으면 확정 유효로 바뀝니다. 근데 확정 유효로 바뀐다. 그 이전에가 출제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우선은 유동적 무효도 무효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하고 관련된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5월 1일까지 이행하기로 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만약에 이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행을 안 하면 큰일 납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아도, 그죠?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첫째 논점. 자, 해제는 할 수 없는데, 즉 법정 해제는 할 수 없는데 계약금 해제는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만 할 수 있죠. 그럼 이행 착수는 중도금이죠. 아직 중도금 지급을 안 했죠. 그러니 갑과 을은 1000만원 포기하고 해제, 갑은 100을 상환해서 해제. 그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허가 신청 상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을에게는 허가 신청에 협력하라는 청구권이 있고 갑에게는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 의무의 특징은 주된 의무가 아니고 부수적인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갑이 협력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소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청구해서 협력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협력을 안 한다고 해서 매매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협력을 안 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구별해라 이 말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죠. 근데 협력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좀 전에 그 무슨 소리입니까? 참 좋은 소리네. 자, 세 번째는 을이 이미 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이 지급한 거를 다시 무효라고 해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미 지급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느냐? 확정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무효로 바뀌는 사유 세 가지, 그 다음에 확정 유효로 바뀌는 사유 세 가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기억날까요? 불허가 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 배제,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히 합의.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확정 유효 사유는 허가 처분, 또 허가 구역 지정 해제,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다. 자, 요게 이제 기초란 말이에요.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판례를 가지고 조금 확정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8번.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2번 보세요. 자, 유동적 무효는 매매상의 효력이 없죠. 그 매매하고 관련된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 의무도 없습니다. 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제도 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3번. 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한다? 확정 무효가 됐을 때 한다. 자, 4번에는 법정 해제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 계약금 해제는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자, 5번에 허가 신청에 협력 의무는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주로 갑에게는 협력 의무가 있고 니은에 을에게는 협력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니은이 이제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시험에 이런 게 나와. 자,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없습니다. 협력 청구권은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와서 기출해.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을의 소유권 이전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처분할 수 있다. X. 협력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처분할 수 있다. O.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협력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은 할 수 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그리고 협력 청구권은 채권자 대비 객체로 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 자, A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A는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X. 협력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O. 없는 거를 대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협력 청구권은 존재함으로 채권자 대위 객체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자, 기억에 협력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을의 조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소구할 수 있죠? 그거까지 기억하시고 띄고서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리얼에 협력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제는 할 수 없다. 자, 7번은 안 봐도 되고. 자, 8번.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무슨 말이냐? 자,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허용이 되거든요. 맞죠? 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처벌은 받지만 중간 생략 등기는 허용이 돼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죠? 8번은, 그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도 중간 생략 등기를 해도 무효이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래 됩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9번이 조금 어려워요. 그 요약서 할 때 안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좀 어려워.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이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을에게 팔았습니다. 한꺼번에 매매를 했다고. 근데 이 토지가 규제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허가를 안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계약서는 지금 하나가 딱 써져 있거든요. 1번과 2번은 건물에 관한 것이고 3, 4번은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건물 매매 부분은 유효입니다. 근데 토지 부분은 허가를 안 받았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거를 일부 무효로 합니다. 들어봤나요? 자, 하나의 계약 중에서 일부 무효다. 자, 일부 무효는 원칙은 뭐로 간다? 전부 무효로 간다. 이래 됩니다. 따라서 요거조차도 무효로 가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요게 좀 두 번 나오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출제하는지 보게. 자, 규제지역 위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를 한꺼번에 을이 샀다. 허가를 아직 못 받았다.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왜? 자,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로 가버리죠. 그러면 전부 무효로 가면은 을은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에 대해서도 무효죠. 무효라는 말은 권리가 없죠. 그래서 건물조차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9번 중요 표시. 자, 확정 무효로 되는 경우. 자, 확정 무효 사유 세 가지가 아까 뭐였습니까? 2번 불허가 처분, 1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 배제. 그럼 하나는 뭐 있습니까?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히 합의. 자, 그런데 불허가 처분도 옆에 써놓으세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칙적 불허가 처분, 임시적 불허가 처분. 자, 임시적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면은 확정 무효가 아니고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자,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무원이 보니까 좀에 미흡해. 그러면 일단은 임시로 불허가 처분하고 보정해 오라 이래 하잖아요. 그럼 임시적으로 불허가 처분은 확정 무효가 아니고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무슨 말이냐?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별개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어서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허가 안 받으니까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을이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사기를 당하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기로 취소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어서 협력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가 확정 무효로 된 경우에 그에 관한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 즉
갑의 잘못으로 확정 무효가 된 경우에도 갑조차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법리. 자, 1, 2번은 필요 없고요. 3번이 중요합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가 일부 취소에 적용된다. 그래서 일부 취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취소. 자, 과거에 이게 고등고시에 일부 취소에 관해서 논해라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 전부 다 과락받아가지고 빵점 받았습니다. 빵점. 왜 그러냐? 일부 취소를 논하라 했는데 전부 다 일부 무효를 써버렸단 말이야. 빵점. 왜 그러면 이거를 못 썼냐? 시험지 한 달 전에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아무도 안 봤어. 그러니 아는 거는 일부 무효밖에 없으니까 그걸 쭉 뺏겨가지고 다 들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부 취소는 일단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부 취소가 되려 하면 두 가지 요건을 확실히 갖춰야 됩니다. 첫째,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가분성이 있어야 한다. 가분성은 일체성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릴 때 그 마징가 제트 들어보셨죠? 자, 마징가 제트 두 마리가 하늘로 솟아가지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일체. 그리고 또 분리 그러면 두 마리가 되잖아. 그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쪼개질 수도 있고 하나로 될 수도 있고 이래 돼야 된다고. 그 다음, 일부라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는 목적물이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일부 취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일체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리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은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요거예요. 가분성 &가 아니고 가분성 또는 특정성. 요렇게.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실수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가분성도 있고 특정성도 있고 그럼 아니야. 가분성이 있거나 특정성이 있다면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자, 띄우는 게 보시고. 자, 1번의 취소의 방법. 자, 1번 옆에다가 크게 포함적 의사표시 넣어놓으세요. 포함적 의사표시. 무슨 말이냐? 쉽다, 쉬워. 설명을 들어보면은 별거 아니다. 자, 1억으로 매매를 했어. 토지가 넘어갔어. 밥은 1시 반에 먹어. 밥은 1시 반에. 자, 을이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 그럼 사기를 치면 먼저 취소를 해가지고 무효로 만들어. 무효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 돌려도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갑하고 소송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갑은 취소를 판사 앞에서 주장해서 무효로 만들고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갑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취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갑은 요거를 생략하고 부당, 이득, 반환 청구만 했단 말이야. 그래도 판사는 반환해라 이렇게 갑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는 갑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하려면 먼저 하고 취소를 먼저 해서 무효로 만들어 놓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갑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요거 안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했단 말이야. 이것도 될까?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 되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거를 포함적 의사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 2번도 아주 중요합니다. 2번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을에게 팔았어. 잘 보세요. 그런데 갑하고 을이 매매를 했는데 갑이 을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어떻게 쳤느냐? 자, 을아, 요 토지는 요 부분은 니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해가지고 요 부분을 매매에서 제외하자는 특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황금 땅이야. 아시겠죠? 자, 을이 쓸모없다고 해서 갑이 쓸모없다고 해서 이거를 제외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갑이 사기를 쳤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을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럼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겠죠. 그러면 제외 특약 요구를 을이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항상 이야기했지만 취소가 되려면 매매가 있어야 돼. 매매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요거를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죠. 그럼 요거는 매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매매 대상이 아니니까 취소 대상이 없어. 그래서 제외시키는 특약만은 취소할 수 없고 굳이 취소를 하려면 매매 전체를 취소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듣고 또 학생들이, 야, 잘난 척 하면서, 선생님 앞으로 특약만 있으면 특약만 취소하는 건 안 되네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특약만 있으면 특약만 취소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핵심이 제외시키는 특약만을 취소할 수 없다고. 오케이? 자, 3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뭐,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중요하니까 다 써놨겠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시와요. 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갑이 16세입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소를 했다. 이래 되면은 무효로 갑니다. 그런데 나는 선생님 취소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 유효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소하면 무효, 취소를 포기해서 추인하면 유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추인을 정확하게 뭐라 할까요? 자, 무효 행위를 추인한 게 아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추인은 취소하기 전에 추인하는 것입니다. 뭐 전에? 취소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미 취소를 해버렸어. 그럼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됐죠. 그럼 취소해가지고 무효가 되면 이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요거는 취소하기 전에 하는 거란 말이야. 이미 취소가 됐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요걸로는 살려낼 수가 없어. 그때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미 취소했다면 무효행위 추인으로 살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3번을 딱 보시면, 자, 취소된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취소된 이상, 그러니까 무효가 돼버렸죠.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는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자, 4번도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 기간. 자, 요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원래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하거나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하거나 이래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계약때라고 봅시다. 그러면 계약한 때로부터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이 10년은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의 행사 기간이므로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취소는 법률행위 계약한 때부터 몇 년?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하라. 10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취소는 10년 안에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년 차에 취소했다 봅시다. 자, 취소를 해버리면, 그죠? 취소를 해버리면 갑은 을에게 토지를 반환해라 할 수 있죠. 요거를 뭐랍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래 됩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10년 안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판례가. 자, 취소는 계약한 때부터 10년 안에, 맞죠? 근데 취소를 하면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여전히 10년 안에 하나야 할까? 아니야. 요거는 왜 그러냐? 만약에 취소를 1초 전에 했다 칩시다. 그럼 취소는 할 수 있죠. 1초 전이니까죠. 그럼 1초 전에 취소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기회가 몇 초 남았다? 1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안 되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1초 전에 취소를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기회를 박탈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취소한 때부터 다시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이게 판례예요. 아시겠죠? 뭐로부터? 취소한 때부터 10년에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기 때문에 소멸 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합니다. 자, 취소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0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다, 그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 조건 기한 넘어갑니다. 자, 조건이 성립되려면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차를 공짜로 줄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합격하면은 차를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맞죠? 자, 합격하면은 정여의 효력이 생기죠? 이거를 뭐라 한다?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정지조건, 이렇게. 그러면 조건이 되려 하면은 조건으로 하려는 의사도 있고 표시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합격하면은 요거를 표시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표시를 해야 아들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표시를 안 했어. 아버지가 마음속으로만 합격하면 줘야지. 이거는 조건이 아니다. 아니라고. 그거는 동기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이 되려면은 조건으로 하려는 의사뿐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표시가 있어야 된다. 네, 그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 그거 연습 많이 했어, 우리가. 자, 집수리 사건 들어봤나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을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을이 갑한테 물어봅니다. 형님, 내가 1억을 빌려받아서 매우 고맙습니다. 언제 갚을까요? 이러니까 갑이 하는 말이 급할 거 없다. 천천히 갚아라. 이래 하면서 혹시 내가 집수리 하게 되면은 돈이 드니까 뭐 집수리 하면 갚든지 해라. 이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수리 하면 요게 조건이냐 아니면 불확정 기한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결론은 벌써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조건은 뭐냐 잘 보세요. 집수리 하면 을이 갚아야 하고 집수리가 불가능하면 안 갚아도 되고 그러면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죠. 자, 불확정 기한은 집수리 해도 갚아야 하고 집수리가 집이 불타서 불가능해도 갚아야 한다. 그게 불확정 기한입니다. 그래서 불확정 기한은 갚아야 하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갚을지가 불확실하다.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자, 1번 보세요. 자, 1번을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집수리 하지 않으면 안 갚아도 된다. 이러면 조건이 됩니다. 아시겠죠? 집수리 하면 갚아야 하고, 집수리 하지 않으면 안 갚아도 된다. 그거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2번. 자, 집수리 한 때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집이 불타서 집수리가 불가능으로 확정된 때도 갚아야 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불확정 기한. 그렇게 됩니다. 그 불확정 기한은 일종의 변제 유예. 뭐 갚는 거는 그냥 뭐 아무 때나 해라. 대신에 집수리 하면 일종의 변제를 유예했단 말이야. 연기를 시켜줬다 그런 뜻입니다. 자, 3번도 굉장히 특이한 판례입니다. 자, 3번은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3번 그거는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왔어. 근데 고등고시에는 4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을이 토지를 빌렸죠. 여기 보세요. 자, 토지를 빌렸는데 갑 보고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갑이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기간으로 잡자 이랬습니다. 아시겠죠? 뭐 할 때까지? 팔아먹을 때까지만 네가 쓰라 이래 됐습니다. 그럼 매도할 때까지 이게 물음이 뭐냐? 조건이냐? 기한이냐? 기간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은 외우면 됩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둘 다 아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3번. 자, 4번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자. 이겁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형성권적 특약, 정지조건부 특약. 자, 그러면 정지조건부냐 형성권이냐 애매하면은 우리 판례는 뭐로 추정?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 형성권적 특약, 정지조건부 특약. 애매하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이렇게 됩니다. 자, 11페이지 물권적 청구. 자, 사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옆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써놔라. 자, 퇴거 청구, 철거 청구 들어봤나요? 퇴거 청구, 철거 청구 문제. 자, 뭐 복잡해 보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면 골이 아픕니다. 왜? 복잡해 보이거든. 근데 설명을 잘 들으면 단순해진다고. 단순해진다. 자, 우선은 갑의 토지에 이리 돼 있네.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뭐 했다고 돼 있습니까? 무단으로 건축했다 돼 있죠. 그리고 을은 병한테 팔아먹다 돼 있죠.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갑은 건물 철거 청구. 자, 건물 철거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나 결국에는 같은 말입니다.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합니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거를 하느냐? 이겁니다. 누구에게. 자,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건물 소유자에게 합니다. 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대금도 지급했고 점유도 넘겨받았는데 등기만 안 했다. 그걸 뭐라고? 실질적 소유자. 자, 퇴거 청구는 누구한테 합니까?
요 사람이 아닌 점유자. 대표적으로 임차인. 이렇게. 자, 그리고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 없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걸로 다 풀립니다. 뭐 복잡하게 10분까지 해놔도 별거 아니라고. 자, 연습. 철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 퇴거 청구는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대표적으로 임차인. 그리고 요거는 물권적 청구거든요.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 없다. 손해배상 청구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1번. 자, 갑은 현재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을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갑은 현재 건물 소유자 병을 상대로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에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 다 받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만 안 했다. 여기 보세요. 자, 병이 인도도 받았고 대금도 지급했고 등기도 안 했다. 누구다? 실질적 소유자. 그래서 갑은 실질적 소유자 병한테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4번. 자, A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거 뭐 장난이네. 땅 주인이 A로 바뀌었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땅 주인도 아닌 놈이 철거 청구됩니까? 안 되죠. 이제는 이 사람이 해야죠. 이 사람. A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A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갑은 더 이상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우리 갑은 고의 과실인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 병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여기 보세요. 을은 무단 건축을 해서 귀책 사유 있죠? 병한테는 귀책 사유 없죠? 그럼 병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 6번에 갑의 병에 대한 물권적 청구. 여기 보세요. 갑의 병에 대한 물권적 청구. 갑의 병에 대한 철거 청구. 물권적 청구 맞죠? 그럼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란 말이야.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게 6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만약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 됐죠? 소유자는 을이고 병은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갑은 철거 청구는 을에게, 퇴거 청구는 병에게. 이렇게. 자, 그래서 7번에는 임차인이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뭘 해야 된다? 퇴거 청구를 해야 된다. 자, 8번에 철거 청구는 소유자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병을 상대로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철거 비용은 항상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청구당하는 병이 부담한다.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담은 많지, 그죠?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1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등기는 효력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우리 대법원의 가장 명언입니다. 그게 효력 요건. 자, 효력 요건 옆에다가 취득 요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등기를 왜 하느냐? 물권을 취득할 때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미 취득된 물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없어져도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가 멸실됐어. 등기가 말소됐어. 그렇더라도 물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2번하고 4번을 묶으세요. 2번하고 4번. 3번은 안 보세요. 3번부터 먼저 조지자. 쉽다. 자, 건재당 등기가 불법 행위로 원인 없이 말소됐죠. 원인 없이 말소됐다. 등기 명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 말입니다. 자, 조금 전에 등기가 말소되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그러면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번을 조져 봅시다. 잘 봐야 돼. 요약서에도 잘 돼 있지만 의리부리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A가 저당권을 잡았다. 그 다음 조금 있다가 B가 저당권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A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를 해버렸습니다. 뭐 했다고? 말소. 그럼 A는 저당권을 취득할 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등기해가지고 저당권이 이미 취득됐어. 근데 그 후에 등기가 말소되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저당권에 기해서 갑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말소 회복 청구. 근데 말소는 5월 1일 날 됐고 말소 회복 청구는 7월 1일 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갑다시로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6월 1일 날 이렇게. 숫자를 쓸 때는 주의하세요. 항상. 자, 말소는 언제? 5월 1일. 회복 청구는 7월 1일. 그 사이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 말소 회복 청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소 당시에는 갑이 소유자였죠.
청구 당시에는 갑다시로 바뀌었죠. 그럼 누구한테 회복을 청구하냐? 무조건 갑에게 합니다. 갑을 뭐라냐? 말소 당시의 소유자.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게 2번입니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 청구를 해야 한다. 2번. 자, 그 다음에 4번이 또 중요하죠. 4번. 자, 4번은 뭐를 물었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요 B가, 잘 들어보세요. B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갑의 토지가 갑다시에게 양도가 된 게 아니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아까는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경매로 바뀌었단 말이야. 자, 그때도 A는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모르면 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이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외우고. 근데 외우는 사람은 약간 위험해. 왜? 시험장에 가면 출제위원이 살짝 틀어버려. 그러면 멍하니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자, 우선은 이 말소 회복 청구하기 전에 매매로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그죠? 말소 회복을 갑에게 청구해서 저당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낙찰이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이 저당권 자체가 소멸해 버립니다. 맞죠? 그럼 저당권도 없는데 저당권 등기를 말소 회복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는 저당권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말소 회복 청구가 됐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로 바뀌면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경매로 바뀌면 저당권 자체가 소멸함으로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좀 쉬었다 갑시다.